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그 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 했었던 네 분 계속 같이 하는 거고요. 아마 이 2부는 오늘 녹음날이 날짜가 12월 7일이고요. 그 1부는 12월 8일 날 올라가고 2부는 12월 9일 자정에 올라가니까 운명의 날에 이 방송이 올라갑니다. 네.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한 10여 시간 흐른 뒤에 결판이 날 텐데 이게 정확하게 표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날 본회의가 2시부터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온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12시까지 저희가 거기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할 거고 그러지 않고 다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2시 좀 넘어서 하지 않을. 네. 안건이 하나라며요, 그날. 아마도 그럴 네. 거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그냥 아예 그 당론을 거부 투표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자유롭게 다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표로. 그러면은 투표하기 전에 뭐 찬반 이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없죠. 이 인사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보고만 하고 바로 해요. 네네. 예, 제안 설명을 하기는 네. 제안 설명만 하는데 찬반 토론이 없어요. 찬반 토론 없고 제안 설명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그때 그 조순영 의원이 제안 설명자로 돼 있었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내일 보고하고. 예. 네. 그 야 3당 합의로 올라간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각각의 당안이 다 달랐는데 이걸 추합해서 한 건가요? 각각 당 안을 썼죠. 예, 국민의당 안이 있었고, 정의당은 정의당 안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께 있었는데, 이제 저희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헌법 위배, 법률 위배한 사항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그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오늘이죠. 새누리당이 제안을 왔는데 이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 빼주지 않으면 이 참여 비박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심한 정도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근데 예. 첫 보도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나 탄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은 못 빼준다는 거죠. 국민의당도 국민의당은. 이 제안이 갔을 텐데. 국민의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못 빼주겠다. 그 박지원 지금 이제 전 대표죠.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데 끝까지 세월호 7시간 못 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공개를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공개한 것 같기도 해요. 여론의 좀 질타를 새누리당이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뭐 머릿속까지는. 이미 새누리당 비박이 언론에 공개했어요. 공개했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건 안 빼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빼주려고 해도 이게 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이제 이 탄핵소추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기존의 안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올려야 되는구나. 새로운 안을 과반에 도장을 찍어서 내야 되는데 그걸 171명 그 도장 찍은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걸 철회할 테니 도장을 다시 찍어다오 해야 되고 다시 150명 이상을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새누리도 그걸 알면서도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왜 그런 얘기했는지 전 제가 이해가 보기에는 철회하고 다시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모든 그 세 당이 다 당론으로 모든 의원한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빼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합의. 문제다. 예. 네, 정당성의 그렇죠. 문제죠. 그 정당 네네. 합의를 얻을 네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제 한겨레 보도 또 뒤이어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머리를 네. 만졌다. 9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2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20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로써 지금 또 청와대는 또 거짓말한 게 탄로났어요. 세월호 당일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관저에 간 사람이 없었다고. 간호장교만 각을 주고 그런데 또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정 원장이라는 분이 강남에서 청담동. 그죠? 네. 그래서 청와대까지 한 1시간 걸렸다는데 이 정말 그 자국 국민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1시간 걸린 그 미용실 원장을 불러서 20분이든 90분이든 머리를 만졌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일
내 자식이 지금 거기 빠져 있으면 거기 머리 만지고 2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튀어나가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그 겁니다. 시간을 네. 갖다가 얘기하는 순간 그 머리를 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번 탄핵소추 안에 다른 게 다 빠져도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은 못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 감정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뭐 진짜로 만약에 그걸 뺐다 견딜 수 있는 국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2년이 넘도록.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건 이겁니다. 나머지를 뭐 서면 보고했다, 뭐 했다, 뭐 전화했다, 뭐 우리가 뭐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됐는데 아주 확실한 팩트는 요 시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가 보통 그 그건 혼비백산이라는 참을 수가 말을 없죠. 쓰지 않습니까? 예. 혼비백산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혼비백산에 상황이. 머리를 갖다 2분 만져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2분. 그러니까 지금 2분 청와대 무슨 2분. 해병을 보면 20분이라고 하는데 네. 확실한 건 85분 그 미용사가 머물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머리 만졌으면 나머지 20분 1시간은 머리 뭐했냐. 만지면서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웃긴 근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머리를 만졌다는 머리 거잖아요. 만지면서 서면 보고 받았다는 지금 거예요. 몇 명이 지금 문에 지금 잠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머리 만지면서 서면 보고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사실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아주 불행한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네. 전부 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예요. 서면보고를 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YTN을 보면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다 TV 보고 울고 있었을 YTN을 때죠. 보고 있는데 YTN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면 보고 받았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버선발로 뛰쳐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거 그게 11시 23분에 김장수 실장이 전화. 전화를 해서 315명이 아직 배 안에 gat혀 있다, 못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머리 만지신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3시 20분부터잖아요. 지금 예. 머리 만지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이미 그 315명이 네. 지금 그렇죠.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 거의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아무도 손에 정말 일도 못하고 텔레비만 쳐다보면서 울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종편 한 출연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야. 다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의혹처럼 약물에 취해 있었다면 이렇게 더 차라리 아프지 난 않아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난 차라리 난 기가 거예요. 막히죠. 솔직한 얘기. 예, 약물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면 이해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그렇죠.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게 두 개 아니에요. 하나는 뭔가 하여튼 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마취를 대고 있다거나 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참을 합쳐진 수가 건 없어요. 아닐까요? 합쳐진 거.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5시 제가 오늘 어제 되게 답답했던 게 어제 5시 15분에 그러니까 왜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했냐 대통령이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발견하기 힘든 어려운가요? 건 그 말을 왜 했냐고 왜 김기춘한테 안 물을까? 당신 말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헛소리를 했냐라고 묻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그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 질문 해도 뭐 모르겠다 그러겠죠. 모르겠다. 제가 근데 그게 헛소리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잖아. 이거 더 경악할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머리를 직접 만졌다는 원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청와대는 부인합니다만 2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예,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침에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헝클어뜨렸다는 거잖아요. 이 옷이랑 안 저는 맞다고. 이해가 안 가요. 헝클어뜨리는 거는 그러니까 헝클어뜨리는데 쉬워요. 20분 걸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금방 제가 보기에는 헝클어뜨리는 게 시연을 아니라 하지 마세요. 뭐 시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 김병기 의원님 커피 품었어 지금. 아이. 정말 아니, 근데 겨우 그날 참았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머리가 단정하진 않잖아요. 예, 예, 삐져 있고, 예.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그럼요. 20분을 안 만져도 그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약간 헝클은 건.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 7시간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7시간을 빼달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이지 법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못 구했을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심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거나 뭐 약에 취해 있을지 모르니까 밝혀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 게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직무유기인가요? 그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새로 조사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냥 싫은 거죠. 야당이 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 가지고 이걸 빼라 그러는 것은 정말 좀 국민들이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좀 그 은큼한 게 있어요. 예, 뭡니까? 그 얘기하면서 막판에 황영철 대변인 격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그 강남에서 아마 중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독립이 안 되면 독립운동가가 처벌받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슨 논리야? 그걸. 갑자기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그거 뜬금없어요. 요즘 기승전문이라고 쭉 하고 기승전문이니까. 무조건 마지막에 문재인 욕하는 거. 그게 새누리당의. 전매 특허예요. 근데 오늘 그 머리 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새누리 비박들이 할 말이 좀 없어지지 예, 않을까 주장하기가 싶어요.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근데 우리 그 정도 옛날에 되면? 그 인사 때 보면은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있는데 예. 네. 그 직무 이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징계가 있는데 그게 다른 공무원들은 다 직장 이탈죄예요. 예, 예.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국가정보원 근데 군인은 직무 이탈죄거든요. 예. 직무를 이탈하면 예.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직무 이탈죄는 직무 이탈.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징계벌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직무유기죄로 봐가지고 형사처벌을 병과해요. 아, 너무 그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직무 이탈 안 좋아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 직무 이탈이 직무 그게 이탈을 넣을 걸 그랬네요. 직무 이탈이 그게 뭐 간단한 죄가 아니라요. 직무유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무지 네, 이탈하는 직무유기로 거. 보는 예. 건데 하여튼 지금 뭐 근데 더 늘려면 정말 너무나 많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탄핵소추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기소 중지자죠.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 네. 안 했어요? 근데 뭐 나 기소 중지자라고 막 그랬는데. 보면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자른 거, 또 마음대로 공무원을 집어넣은 거 이런 거 다 큰 범죄인데 문제는 이게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하고 헌법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뇌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 다음에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재벌들을 불러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돈 내라 하고 돈 걷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헌법상의 원칙을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뇌물이라고 부르건 뭐 직권남용으로 하건 상관은 없다는 건데 다만 뇌물죄를 저희가 중요시 보는 거는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탄핵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작은 거긴 하지만 KD 코퍼레이션은 제3자 뇌물죄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검찰도 그렇게 네, 보고 그건 있는 아주 걸로 딱 알고 떨어져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방송 나갈 때는 뭐 거의 끝이 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일부에서 언급드렸던 탄핵 릴레이, 뭐 탄핵 버스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한 40여 분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탄핵 촛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좀 설명해 주죠. 탄핵 촛불. 탄핵 촛불은 의원님들이 그 국회 계단에서 매일 하셨죠. 6시에서 7시 네.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탄핵이라고 쓰이는 글자처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고 네. 어제 그 같은 건 아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홍보단이라고 있어요. 예. 전국 돌고 있으면 지금. 네, 전국 돌고 있고요. 또 서명운동단 제가 네. 단장 맡아서 오늘 이제 강남역에 간 게 그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서명운동단과 그다음에 촛불 홍보단 두 개가 이제 현장을 다니는 그 활동이고요. 그럼 전국을 거기 다니면서. 비아그라 홍보단 이렇게 되나요? 탄핵 의총은 뭐예요? 의총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비상의총을 10시 합니다. 탄핵 비상의총이죠. 제가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 10시에 땜빵 했잖아요. 뭘 땜빵? 땜빵 탄핵 포스터. 아, 하셨어요? 그럼요. 아, 원회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최초로 테이프를 끊었죠. 아, 원회 이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땜빵 2시간. 두 시간이나? 선배 그게 2시간이었어요. 길게 했네. 뭘 주제로 하셨어요?
그냥 다 했죠. 다 뭐. 했습니다. 김선희 왜 탄핵을 해야 선배까지. 되는가? 네. 아, 여기 보면 조승래 의원은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도 불렀다 그러고, 백혜련 의원은 그 검찰 공소장 강의를 했다 그래요. 민병두 의원은 고등학생 불러서 토크 콘서트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끌었습니까? 아니요, 첫 테이프는 이제 김영주. 최고위원들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직자들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녁 9시에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저는 이 탄핵 그 발의안을 기초했으니까 주로 이 내용 설명하면서 예, 재미없었겠네요. 예, 아주 따분했다는 평입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두 분 혹시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안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니, 잠수가 잠행이 선배 안 하세요? 내일 10시인데. 내일 10시? 오전 10시? 네. 자, 이 근데- 방송 나오고 난 뒤겠네. 근데 아니, 이- 전이겠네. 아쉽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 네. 밤 사이에는 이제 김현 의원하고요, 진성준 의원하고 네. 예, 전 의원인데 아. 몇 분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김현, 진성준. 은수미연 하나는? 은수미 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왜 은수미연 좀 하지? 하면 좋겠어요. 원의 스타들이 출동했네. 긴급 수배해야 되겠네. 네. 내가 섭외. 은수미연을 좀 섭외를 해야겠구나. 네, 내일 좀 섭외해서 해달라고.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네. 다 12월 9일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9일날 우리의 염원 또 국민들의 염원대로 탄핵이 200표 이상 받아서 통과가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 지금으로서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이 워낙 힘을 모아주셔서요. 네. 좀 낮았죠. 230만 명. 23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비박들도 거기서 이탈하는 분위기였고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정말 집중 집회도 아닌데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낮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 정말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정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조차도 국회의원들이 저희 300명이 거의 뭐 200표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이게 만약에 뭐 200 몇 표, 이걸 갖다 걱정한다면은. 탄핵되는 건 하지 문제 말아야죠. 없다. 네, 저는 문제 예.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세 분은 이제 문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문제 없어야 됩니다. 세 분은 두 분은 초선이고 한 분은 원외 초선. 유일한 중진 의원. 예. 유일하게 중진 의원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하고도 또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는데요. 예. 제가 아는 그 여성 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끼는 그 배반감, 배신감이 정말 아주 성추행당한 것 같다, 자기들이. 아, 새누리당 쪽에서도? 네. 자기가 성추행당한 것 같다. 그런 심정이다. 그래서 빨리 탄핵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비박이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4월, 6월 얘기했는데 정말 지난 토요일의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이런 예. 집회, 이런 정말 주권자들의 이 멋있는, 이런 외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래서 역사책에 많이 달라졌어요. 11월 혁명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탄핵 통과. 그리고 명예혁명? 아니 그리고 아름다운 혁명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저도 가서 정말 데모도 많이 하고 집회 참 많이 했지만 온 몸에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일요일 날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박이. 근데 그 토요일 날 그 집회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4월, 6월 얘기 나오고 대통령 담화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토요일 날 거의 2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이 가결이 안 되면 정말 폭동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파국으로 가는 거를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가 이제 막 시작인데 네. 파국으로 가는 거를 그 의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친박들도 좀 변해서 네.
뭐 제 바람은 압도적으로 됐으면 좋겠으나 예, 그래야죠. 어쨌든 탄핵은 될 거다. 네. 자, 더민주 브레인 최민희 의원님. 아니 저는요 어떻습니까? 선배 얘기를 제가 직설적으로 해보면 20대 국회 초기에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국회의원 자리 잃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 생각 한다고요. 네. 그리고 232만이 모였으니까 232표 정도로 그냥. 그리고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김상희 선배하고는 시민사회에 있을 때 2004년 탄핵 촛불을 같이 들었던. 네, 그때. 잊을 그때 수가 탄핵 없죠. 반대 촛불. 네, 탄핵 반대 촛불인데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왜 선배를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탄핵까지 가지 말게 하자는 시민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초기에 탄핵 촛불이 잘 조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탄핵된 날 우리가 2시에 집회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연단에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연설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8,000명 정도를 데리고 집회를 하고 그날 밤새 1,000명의 대호를 유지했다가 그 다음날 8만이 나온 시작을 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때 시민사회 선배 중에 가장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그때 잊을 수가 저도 없어요. 그때 뭐 위기였어요, 우리. 제 평생 시민운동 제가 오래 했지만 잊을 수 없는 정말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에 제가 전율을 느꼈지만 그때는 그 네. 분노로 온몸이 예. 다 그냥 그래서 그 당일날 그 탄핵 반대 이제 집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뭐 그냥 8만, 8만, 20만, 20만, 그리고 30만 30만.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소사댁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선거에도 4선 의원 만들어주세요. 나 다음에 되라고 좀 먼저 얘기해 줘야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될 거야. 정말 걱정하세요. 예. 자, 그 방금 뭔가? 압도적 말씀하셨잖아요. 네. 232표쯤 되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달랑달랑해서 통과하는 거랑 압도적 통과하는 거랑 다를까요? 헌재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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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그거 좀 설명해 줘. 어떤 의미인지. 네. 헌재가 엄청나죠.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압박감이 더 일단 크겠고. 국민들은 보여줄 수 있을 것만큼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면 헌재는 이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랑 달라서 재판 자체가 좀 정치적입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받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해주면은 이것 결과도 분명하고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많이 끌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새누리당이 분당이 가시화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 그렇게 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탄핵이 가결될 경우, 가결 안 될 경우는 상정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예, 예. 그건 파국이기 때문에. 예. 가결될 경우에는 각 당별로 다 이제 그 이유가 달라지겠죠. 우리 당의 경우는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이유를 준비해 나가고 예, 대선 준비를 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제 친박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서서히 소멸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탄핵을 같이 했던 비박 중심으로 이제 정계 개편을 보수 시도하겠죠. 보수 재편. 그리고 반기문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제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기문 최측근이 이번에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원래 박근혜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유리당 폭격을 어머 막고 웬일이냐.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새누리는 어쨌든 요번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수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가결될 네. 경우 부결될 경우 주도 세력이 조금 달라지죠. 달라지겠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자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당사 건물도 있고 천억이래요. 왜 천억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새누리당 옥새 가진 지키고 쪽이요. 있는 사람 쪽들이 가져가겠죠. 네. 누군가 네. 승계하는 쪽이. 그러니까 쫓아내느냐 나오느냐 이게 비박의 갈림길이에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당 못 하잖아. 광고 듣고 왔고요. 그리고요 저한테 브레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저희 집에 갔더니 노브레인이래요. 누가요? 누구겠어요?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는 노브레인. 우리 따님도 열혈 청취자신 모양이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탄핵이 이제 네 분 다 가결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문제는 이제 탄핵이 가결되면 그날 바로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헌재가 그날부터 심사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근데 그날 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국회의장한테. 예, 그다음에 법사위원장한테. 법사위원장한테 가고 헌재로 가는데 이제 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서 그걸 또 내야 됩니다, 헌재. 예.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권성동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문하고 이런 것도 권성동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좀 깝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문제는 별 상관없을까요? 근데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하는데 본인은 어쨌든 굉장히 법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면 자기 의무를 다하겠다. 현재까지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뭐 사실 이거를 네. 정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탄핵에 반대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법사위원장을 사임하지 앉아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탄핵 표결할 때 우리 당이 그 탄핵 기명 투표법을 네. 발의하지 않았나요? 김한정 의원이. 근데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좀 그건 이제 안 지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도 기명이라면서요. 이게 다 브라질도 기명이래요. 기명. 네. 그런 얘기 우리만 들어보셨어요? 무기명이다. 이석현 의원이나 예, 다른 그럼요. 의원들이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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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하자. 근데 그 불법 논란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석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004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 그때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인증샷 비슷하게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인증샷이 그때 아니라 보여줬죠. 보여줬죠. 예, 공개 근데-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헌재에서 그 의장이 의결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헌재에서 안 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폭넓은 자율권이 인정이 된다. 근데 예, 그렇게 판결을 오늘 했습니다. 그 이석현 의원이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지원 대표가 그 문제가 있다,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JTBC 그 팩트 체크에서 예, 예. 그거 이제 그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석현 의원이 또 이제 그 지난번 탄핵 때 얘기도 하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찍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까자는 거예요. 가결이 됐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까서 누가 이거를 반대했는지. 찬성표를 안 던졌는지 하는 거를 색출하자는 걸 말하자면 그리고 그걸 색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의원들이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자면 그 샤이한 그 반대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지금 찬성표를 안 찍고 이제 반대표를 찍고 찬성표를 찍은 것처럼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 이거를 찬성한 사람이 찍어 놓으면 나중에 부결됐을 때는 누가 이거를 반대표를 던졌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용으로 쓰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압박용으로 좀 쓰자 이런 겁니다.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반대했는지. 아니 그리고 아니, 사실은 알고 싶죠. 알아야죠. 국민들은 더 알고 싶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지역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누가 찬성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찬성을 했을까 반대를 했을까 그럼요. 분명히 그거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어디죠? 강원도 어디죠? 예, 삼척도민. 거기는 네. 주민투표 했잖아. 주민들한테 근데 1000명에게 66.5%가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에 찬성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찬성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이름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지금 차기 의원인가요? 네, 네, 이철규 네, 의원. 네. 예, 이런 맞습니다. 압박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이제 거를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 흔히 의원들이. 지금 비박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표 차이가 아주 적게 진 그 경북을 제외한 그 의원들 있잖아요. 예.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이긴. 예. 예, 그 지역 분들이 캐스팅 보트예요. 그게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4년 뒤 심판하겠다. 예, 그건 4년 뒤 심판거리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영남 쪽 유권자들도 예. 자기 지역의 의원들에게 당신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저는 추궁할 겁니다. 분명히. 그럼요. 그래서 의원들이 저는 뭐 어쨌든 뭐 샤이 박근혜도 있고 뭐 샤이 뭐 뭐 찬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원이라면
의원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탄핵이 통과돼서 헌재로 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촛불을 안 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드는데 헌재로 가서 할 것 같아요. 김영희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촛불집에 나가시죠? 매주. 나갑니다. 예, 예. 근데 그 헌재 이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그게 중요하죠. 예. 예, 빨리 결정을 해서 국가의 혼란, 지금 사실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국가적인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평화로운 축제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망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의 감정 중에서 사실 제일 오래 가는 감정이 그 수치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윤호중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분노를 단계를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스럽다. 그러면 이거 빨리 끝내줘야 된다. 이러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갈 수 있겠고 헌재도 마냥 거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이렇게 가면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아, 지금 외교적으로는 아주 진짜 뻘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료가 하나 나왔던데요. 계속 이렇게 정치가 불안해지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지금 정치적 불안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네. 촛불 민심은 그냥 원래는 탄핵되건 안 되건 즉시 내려와라였어요. 근데 안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탄핵됐으니까 또 내려와야. 네. 빨리 내려와라. 내일 그만둬라. 이거예요. 하루라도 왜냐면 예, 그 저렇게 있는 거 싫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2번이나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성실하게 예. 수사를 받겠다고 안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는 게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탄핵시킬게요. 그러면 그게 따라야 되겠죠. 사실. 네, 근데 내려와야 되죠. 가만히 보니까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내 헌재 결정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러. 지금 버티겠다는 나가시면,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요, 문제지. 담담하게 가겠다. 아우, 정말. 자,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겠다. 아우. 너무나 진짜 법률가로서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한 6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3일 걸렸죠. 네. 예. 그때보다 더 사실 오목한 시기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이번에 이제 다 봤더니 정말 탄핵 사유가 허접합니다. 진짜 너무 일단 양도 적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많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증인은 부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헌재에서 고민을 해서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헌재에게는 절차가 다 완비돼 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1월 말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때까지 하도록 압박해야죠. 그죠? 촛불이. 예, 아마 그럴 거로 보이고요. 그 최민희 의원이 아까 정계 개편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이 분당해서 뭐 비박이 뛰쳐나오든 뭐 친박이 뛰쳐나오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제3지대 혹은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반기문을 뭐 추대한다. 옹립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하고 손잡는 일은 절대 없다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저 금태섭 의원이 그 안 의원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데 지금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하실지.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안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못 본 지도 한참 됐는데 예전부터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자기가 새누리당이랑 손잡는다는 말이었거든요. 아. 그때 왜 분당 사태에서도 그 문 대표를 이렇게 한테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정책이 새누리당이랑 똑같다고 하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손을 잡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하고 손 안 잡으면서 보수 세력하고 손 잡을 길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새누리당이 정말 후보를 내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반기문 예를 들어서 총장 내세우고 이쪽에서 국민의당에서 이 안철수 의원을 내세워서 경선하겠다 이런 형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당에 들어가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받아서 같이 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여튼 새누리당이랑 손을 잡는 형태로는 안 근데 갈 거기도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뭐 3위, 4위를 다투다가 2, 3위를 다투더니 부동의 2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표 차이가 프로테이지가 1, 2%밖에 안 나는. 2%인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가장 피해를 본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이 박원순 시장, 네. 다른 한 분이 안철수 대표예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마지막 제가 보고 온 여론조사에서 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이 안철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당을 넘은 새로운 정계 개편을 꿈꾸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늘 푸른 한국당인가 그쪽하고도 이제요. 잡을 수 이재호 있는 등등. 예. 거긴 새가 너무 약하죠. 지금. 뭐 어쨌든 끌어모아야 되지 뭐. 근데 어차피 안철수 대표도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판을 새로 짜야만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판이 한 번은 크게 이렇게 흔들리면 새 판 짜기가 생기기는 분명히 생길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새 판을 짜고자 하는 세력을 국민들이 지지를 왕창 해주면 새 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이민우의 민한당에 대항했던 이민우는 이제 그거 꿈꿨는데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당으로는 이제 대권을 꿈꾸기가 어려워지면 그 자신이 하나의 동인이 되면서 제3지대를 추동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새 판을 짜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새 판이 짜여지지만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판을 짜면 그건 그렇게 큰 파장이 또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3지대에 대해선 늘 있었던 흐름이었다. 예, 예. 네, 이철수.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완전히 괴멸이 아니죠. 해체가 됐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보수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안철수라고 하는 어쨌든 그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야당의 한 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새 판짜기에 대한 욕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합쳐지면서 새롭게 이게 판이 짜질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 거기에서 근데 이제 얼마만큼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국민들이 보는 좀 희망이 있는 정치 세력화를 예.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다음의 문제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 그냥 농담으로 너무 진지했나? 금태섭을 한번 던진 건데 두 분이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 방금 김상희 의원이 그 지금 보수가 개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별이 아니라 해체. 해체. 예. 해체하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상황이죠.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보수가 깊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오늘 대구에서 네. 어제입니다.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이 시민단체 여러 분이 모여가지고 사과하는 뭐 이런 네. 시국선언 같은 네. 것도 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그럴 정도니까. 예. 근데요, 이번에 이제 보수 세력 해체 얘기했잖아요. 대개 보면 보수 세력 해체를 얘기할 때 보수 정치 세력의 이합 집산을 얘기했어요. 그동안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뭐 요 정도 폭이었는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요. 보수 세력이 연결 안 된 고리가 없어요. 예. 보수 세력이 재벌 가장 핵심인데 이번에 청문회에 섰죠. 지금 언론만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예, 언론이 재빠르게 변신해서 마치 이 사태에 정론 기능을 한 것처럼 빠져 있으나 기여자가 됐죠. 예,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서 언론이 이 판국에서 이걸 어떻게 흐름을 바꾸느냐 고민하고 있고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당명만 바꾸는 식의 보수 재편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형태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새로운 혁신 보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혁신적인 보수가 새로운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박근혜 이 지금 그 사태는 진정한 박정희 시대의 종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박정희 시대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식이 되고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겁니다. 세력화돼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국민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보수가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저는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네. 민주정부가 한 30년쯤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시 못 이랬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쨌든 한다고 했지만 10년 지나서 국민들께 저희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수의 민낯이 민주정부 10년의 잘못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민낯이 처절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합집산을 하더라도 차기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건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제가 뭐 이런 얘기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저희만 잘하면 되긴 하지만 이번에 보수는 재집권을 아예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건 양심이 그게-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우리.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흐르는 것은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론 아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촛불의 민심을 약간은 도외시 무시는 네, 아니고 네. 약간 도외시하는 것도 촛불의 민심은 정확하게 지금 투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정착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정권이 잘 운영됐어도 8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한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오래 잡으면 부패하게 되게 부패하고 그 부패가 드러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적당한 시기에 바꿔줌으로써 그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가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설사 저는 국민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 저는 바꿔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음 정권은 다음에 우리가 받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주자는 덜 부패한 그러니까 지금 부패한 거에 대한 질서 그럼 부패하지 않은 그럼 부패하지 말자 이러한 세력과 또 하나는 지금 그 촛불의 민심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한마디로 무시한 그런 세력들과 이거 유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세력 그리고 그 다음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냥 아무나 뽑지 말고 좀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당에 있는 주자들이 가장 검증된 분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도 뭐 오랫동안 아예 후보였으니까 그리고 검증이 됐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민정수석 비서실장 했었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이분들은 다 아예 선거를 치른 분들 이재명 시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좋은 후보가 너무 많아요. 만희정 후보 이래서 충남지사 다 그렇거든. 김부겸이 3년 동안 어느 주제가 나와도 우리만큼 검증되고 지금 훌륭한 주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말을 듣다 보니 행복해지네.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들끼리 진짜 뜯어먹자. 우리들이 진짜 잘해야지. 연립한다. 우리가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전 무조건 누가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말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 합산을 하든 안철수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랑 반기문 사무총장이 합치든 말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정말로 가져올 수 있는 국민들이 누가 나와도 우리 주자가 나오면 뽑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이번에 하나는 된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할 때 경제를 잘할 거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할 때 원칙을 잘 지킬 거다. 부패하지 않을 거다. 다 깨지고 우리나라의 보수가 결코 유능하지도 않으며 얼마나 부패했는지 드러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병희 의원 이게 없었어도 10년 주기설 있고 해서 우리가 선택됐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처음 갖고 올 때가 IMF 때였잖아요. 또 이렇게 또 이럴 때 갖고 오잖아 늘. 정말 소위 말해서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5년 후에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요. 그리고 부한 상황에서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지금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망가뜨렸을 때만 이렇게 또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갑자기 정계 개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난주 그 6차 촛불 집회도 다들 나가셨는 걸 알고 있고 최민희 의원님은 또 우리 현장에서
네. 즉석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냥 오셨죠. 버릇이에요, 인터뷰가. 자, 즉석 인터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차 담화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거는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저버린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말이야, 국민을 하고 맞서자는 것도 아니고 3차 담화한테 기껏 한다는 말이 지 잘못 하나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결국은 언제부터 지가 국회 말 따랐다고 국회한테 공을 돌려? 아 진짜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진짜 박근혜 빨리 퇴진해야 돼요. 구속 아야! 네, 저는 그냥 나중에 제 딸내미가 그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그냥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뭐 3차 담화문 다음에 나온 건 아니고 계속 나왔어요. 지금 개근 중인데 사실은 일하는 데가 바로 요 앞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위 같은 거 몇 년 전부터도 시위 같은 거 있으면은 가까운 데 있는데 안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서 나오다가 그다음부터는 뭐 있으면은 그냥 뭐 우리가 참여해야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뭐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나오고 정말 뭐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뭐 시간이 없어도 머릿수 하나 채우러 잠깐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올라온 신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1, 2차까지 담화를 보고 3차 담화문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경주에서 KTX 타고 올라왔는데요. 3차 담화문 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결국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꼴을 보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오늘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에요. 저는 중학교에서 현재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너무 없더라고요, 요새. 저는 이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가르치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왔고요. 꼭 저희의 목소리가 다 전달이 돼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차 담화를 우선 잘 들었고요. 당신 그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200만 명의 국민들을 믿고 당신에게 한마디 날립니다. 지금 당장 하야하십시오! 네, 마지막에 그 외친 게 아마 젊은 청년 같은데. 네, 대통령 지금, 즉각 하야라 이러고 있던데. 네, 20살. 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즉각 하야 즉각 퇴진 뭐 꼼수처럼 4월 말 퇴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탄핵이 돼도 내려와라. 안 돼도 내려와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혀 안 내릴 것 같고 그 대통령이 그 이정현 대표 또 정진석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한 거 자기 할 일 다 하겠다고 한 거 아마 그 특검을 대비하고 또 헌재로 갔을 때 법리 싸움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그렇죠. 아주 진짜 무책임하고 개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사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그게 국정공백을 멈추는 건데 대통령이 사실 자리를 지키고 있고 거의 탄핵이 가결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측하고 있고 총리는 국정관리 기능만 하고 있는 상태로 몇 개월을 끌면서 이 헌재 재판에 대비하고 본인 수사에 대비하는 거는 정말 나라를 자기 도구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탄핵이 되면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건데, 뭐 한교안 국무총리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또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임라인은 뭐 이제 헌재가 이거를 가결시킨다면 인용을 한다면은 60일 뒤에 대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어떤 결정이 국회에서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 마칠 시간인데. 다들 그래요. 자, 너무 자성적이세요. 네. 마칠 시간인데. 압도적으로 꼭 232 가결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2시에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고 저녁 7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가 첫 방송이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와 계신 김병기 의원이 거기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디소위원장. 서울시 디지털 본부 디소위원장이. 네, 디소위원장이세요.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부위원장이니까 이게 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경기도 디소위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9일 저녁 7시에 아마 탄핵 가지고 이야기 하시겠죠. 김병기 의원, 또 김영호 의원, 서대문이죠. 또 박주민 의원, 또 서울시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 네. 또 원외, 정청래 의원 이렇게 원내는 한 명씩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그냥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울시당도. 서울시당은 아마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2주에 한 알고 번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주 못하고 저희는 매주 하는 못하구나. 거고. 예. 우리는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매주 저희는 하고. 경기도는 공식 안 해요? 경기도도 해야겠네요. 경기도 어떡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9일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김영호, 김병기, 박주민, 김영주, 정청래 나오는 거 보고 싶으시면요. 이제 양가로 오시면 됩니다. 7시에 이제 양가에서 방송을 하고 끝나면은 9시에 저희 EJ 방송이 또 있으니까 연속으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 마치죠. 오늘 김상희 의원님 팟캐스트 출연해 보셨어요? 여러 군데? 아니에요. 처음입니까? 네,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예, 네. 옛날 너무 70년대 음악다방 생각난다 그러셨는데. 네, 딱 들어오니까 70년대 DJ가 있는 음악다방이 아주 네. 농락 없이. 팟캐스트 자주 나오세요. 중진이라고 빼고 이러지 마시고. 김병기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항상 재밌었습니다. 예. 즐겁고. 이거요? 그래서 제가 중진인데 중진이 비아그라 킴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후원 게다 꽉 안 채워주신 두 분, 예, 좀 여러분들 신경 좀 써주세요. 꽉 채워주시기 예, 바랍니다. 김상희, 금태석 네. 두 분. 꽉 채워주시기 바라고. 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새로 조사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냥 싫은 거죠, 야당이 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 가지고 이걸 빼라 그러는 것은 정말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좀 은큼한 게 있어요. 예, 뭡니까? 그 얘기하면서 막판에 황영철 대변인 격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강남에서 아마 중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독립이 안 되면 독립운동가가 처벌받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슨 논리야? 갑자기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 그거 뜬금없어요. 요즘 기승전문이라고 쭉 하고 무조건 마지막에 문재인 욕하는 거. 그게 새누리당의 전매 특허예요. 근데 오늘 머리 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새누리 비박들이 할 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주장하기가 싶어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정도 옛날에 되면? 인사 때 보면은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있는데 네. 직무 이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징계가 있는데 그게 다른 공무원들은 다 직장 이탈죄예요.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국가정보원, 근데 군인은 직무 이탈죄거든요. 직무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직무 이탈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징계벌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직무유기죄로 봐가지고 형사처벌을 병과해요. 너무 그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직무이탈이 직무이탈을 넣을 걸 그랬네요. 직무이탈이 그게 간단한 죄가 아니라 직무유기가 들어간 거죠. 근무지 이탈하는 직무유기로 거. 보는 건데 하여튼 지금 근데 더 늘려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소추 안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기소 중지자죠.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했어요? 근데 나 기소 중지자라고 막 그랬는데. 보면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자른 거, 또 마음대로 공무원을 집어넣은 거 이런 거 다 큰 범죄인데 문제는 이게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하고 헌법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뇌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 다음에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재벌들을 불러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돈 내라 하고 돈 걷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헌법상의 원칙을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뇌물이라고 부르건 뭐 직권남용으로 하건 상관은 없다는 건데 다만 뇌물죄를 저희가 중요시 보는 거는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탄핵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작은 거긴 하지만 KD 코퍼레이션은 제3자 뇌물죄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떨어져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방송 나갈 때는 뭐 거의 끝이 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일부에서 언급드렸던 탄핵 릴레이, 뭐 탄핵 포스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한 40네 김장수 실장이 전화를 해서 315명이 아직 배 안에 gat혀 있다, 못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머리 만지신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3시 20분부터잖아요. 지금 예. 머리 만지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이미 그 315명이 지금 그렇죠.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 거의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아무도 손에 정말 일도 못하고 텔레비만 쳐다보면서 울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종편 한 출연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야. 다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의혹처럼 약물에 취해 있었다면 이렇게 더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난 거예요. 솔직한 얘기. 네, 약물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면 이해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그렇죠.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게 두 개 아니에요. 하나는 뭔가 하여튼 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마취를 대고 있다거나 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합쳐진 건 수가 없어요. 아닐까요? 합쳐진 거.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5시 제가 어제 되게 답답했던 게 어제 5시 15분에 그러니까 왜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했냐 대통령이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발견하기 힘든 어려운가요? 건 그 말을 왜 했냐고 왜 김기춘한테 안 물을까? 당신 말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헛소리를 했냐라고 묻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그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 질문 해도 뭐 모르겠다 그러겠죠. 제가 근데 그게 헛소리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잖아. 이거 더 경악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머리를 직접 만졌다는 원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청와대는 부인합니다만 2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침에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헝클어뜨렸다는 거잖아요. 이 옷이랑 안 맞다고. 이해가 안 가요. 헝클어뜨리는 거는 그러니까 헝클어뜨리는데 쉬워요. 20분 걸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 거죠. 이거 금방. 제가 보기에는 헝클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연을 하지 마세요. 뭐 시연을 하고 있어. 근데 두 번. 김병기 의원님 커피 뿜었어 지금. 정말. 아니 근데 그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머리가 단정하진 않잖아요. 예, 삐져 있고. 예.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그럼요. 20분을 안 만져도. 그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약간 헝클은 건.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 7시간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7시간을 빼달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이지 법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못 구했을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심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거나 뭐 약에 취해 있을지 모르니까 밝혀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 게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직무유기인가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그 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 있었던 4분 계속 같이 하는 거고요. 아마 이 2부는 오늘 녹음날이 날짜가 12월 7일이고요. 그 1부는 12월 8일 날 올라가고 2부는 12월 9일 자정에 올라가니까 운명의 날에 이 방송이 올라갑니다. 네.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한 10여 시간 흐른 뒤에 결판이 날 텐데 이게 정확하게 표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날 본회의가 2시부터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온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12시까지 저희가 거기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할 거고 그러지 않고 다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2시 좀 넘어서 하지 않을. 안건이 하나라며요, 그날. 아마도 그럴 네.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그냥 아예 그 당론을 거부 투표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자유롭게 다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표로. 그러면은 투표하기 전에 뭐 찬반 뭐 이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없죠. 이 인사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보고만 하고 바로 해요. 네. 예, 제안 설명을 하기는 네. 제안 설명만 하는데 찬반 토론이 없어요. 찬반 토론 없고 제안 설명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그때 그 조순영 의원이 제안 설명자로 돼 있었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내일 보고하고. 예. 네. 그 야 3당 합의로 올라간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각각의 당안이 다 달랐는데 이걸 추합해서 한 건가요? 각각 당 안을 썼죠. 예, 국민의당 안이 있었고, 정의당은 정의당 안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께 있었는데, 이제 저희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헌법 위배, 법률 위배한 사항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그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오늘이죠. 새누리당이 제안을 왔는데, 이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 빼주지 않으면, 이 참여 비박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심한 정도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근데 첫 보도는 그게 아니라, 예. 그러나 탄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은 못 빼준다는 거죠. 국민의당도 이 제안이 갔을 텐데. 국민의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못 빼주겠다. 그 박지원 지금 이제 전 대표죠.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데 끝까지 세월호 7시간 못 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걸 어쨌든 공개를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우상호 대표가 일부러 공개한 것 같기도 해요. 여론의 좀 질타를 새누리당이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상호 머릿속까지는 이미 새누리당 비박이 언론에 공개했어요. 공개했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건 안 빼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빼주려고 해도 이게 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이제 이 탄핵소추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기존의 안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올려야 되는구나. 새로운 안을 과반 40여 분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탄핵 촛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좀 설명해 주죠. 탄핵 촛불. 탄핵 촛불은 의원님들이 그 국회 계단에서 매일 하셨죠. 6시에서 7시 네.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이라고 쓰이는 글자처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고 네. 어제 같은 건 아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홍보단이라고 있어요. 예. 전국 돌고 있으면 지금. 네, 전국 돌고 있고요. 또 서명운동단 제가 네. 단장 맡아서 오늘 이제 강남역에 간 게 그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서명운동단과 그다음에 촛불 홍보단 두 개가 이제 현장을 다니는 그 활동이고요. 그럼 전국을 거기 다니면서 비아그라 홍보단 이렇게 되나요? 탄핵 의총은 뭐예요? 의총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비상의총을 10시 합니다. 탄핵 비상의총이죠. 제가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 10시에 땜빵 했잖아요. 뭘 땜빵? 땜빵 탄핵 포스터. 하셨어요? 그럼요. 원회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최초로 테이프를 끊었죠. 원회 이사가 굉장히 제철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땜빵 2시간. 2시간이나? 선배 그게 2시간이었어요. 길었네. 뭘 주제로 하셨어요? 그냥 다 했죠. 다 뭐. 했습니다. 김선희 왜 탄핵을 해야 선배까지. 되는가? 아니 여기 뭐 조승래 의원은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도 불렀다 그러고 백혜련 의원은 그 검찰 공소장 강의를 했다 그래요. 민병도 의원은 고등학생 불러서 토크 콘서트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끌었습니까? 아니요, 첫 테이프는 이제 김영주. 최고위원들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직자들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녁 9시에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저는 이 탄핵 그 발의안을 기초했으니까 주로 이 내용 설명하면서 재미없었겠네요. 네, 아주 따분했다는 평입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두 분 혹시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안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니, 잠수가 자맹이 선배 안 하세요? 내일 10시인데. 내일 10시? 오전 10시? 네. 자, 이 방송 나오고 난 뒤겠네. 아니, 전이겠네. 아쉽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이 네. 밤 사이에는 이제 김현 의원하고요, 진성준 의원하고 네. 예, 전 의원인데 몇 분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김현, 진성준. 은수미연은 안 하나?
어머, 은수미 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왜 은수미 의원 좀 하지. 하면 좋겠어요. 원외 스타들이 출동했네. 긴급 수배해야 되겠네. 네. 내가 은수미 의원을 좀 섭외를 해야겠구나. 네, 섭외해서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 12월 9일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9일날 우리의 염원 또 국민들의 염원대로 탄핵이 200표 이상 받아서 통과가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 지금으로서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이 워낙 힘을 모아주셔서요. 네. 좀 낮았죠. 230만 명. 23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비박들도 거기서 이탈하는 분위기였고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정말 집중 집회도 아닌데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낮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 정말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정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조차도 국회의원들이 저희 300명이 거의 뭐 200표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이게 만약에 뭐 200 몇 표. 네, 도장을 찍어서 내야 되는데 그걸 171명 그 도장 찍은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걸 철회할 테니 도장을 다시 찍어다오 해야 되고 다시 150명 이상을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새누리도 그걸 알면서도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왜 그런 얘기했는지 전 제가 보기에는 뭐 철회하고 다시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모든 그 세 당이 다 당론으로 모든 의원한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빼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합의. 문제다. 예. 네, 정당성의 그렇죠. 문제죠. 그 정당 네네. 합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제 한겨레 보도 또 뒤이어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머리를 만졌다. 뭐 9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2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20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로써 지금 또 청와대는 또 거짓말한 게 탄로났어요. 세월호 당일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관저에 간 사람이 없었다고. 간호장교만 뭐 각을 주고 그런데도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정 원장이라는 분이 강남에서 청담동 그죠? 그래서 청와대까지 한 1시간 걸렸다는데 이 정말 자국 국민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1시간 걸린 그 미용실 원장을 불러서 뭐 20분이든 90분이든 머리를 만졌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일 내 자식이 지금 거기 빠져 있으면 거기 머리 만지고 2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튀어나가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는 순간 그 머리를 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번 탄핵 소추안에 다른 게 다 빠져도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은 못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국민 감정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뭐 진짜로 만약에 그걸 뺐다 견딜 수 있는 국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2년이 넘도록.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건 이겁니다. 나머지를 뭐 서면 보고했다, 뭐 했다, 뭐 전화했다, 뭐 우리가 뭐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됐는데 아주 확실한 팩트는 요 시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가 보통 그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혼비백산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혼비백산에 머리를 갖다 2분 만져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2분.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해병을 보면 20분이라고 하는데 네. 확실한 건 85분 그 미용사가 머물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머리 만졌으면 나머지 20분 1시간은 머리 뭐 만지면서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웃긴 근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머리를 만졌다는 머리 거잖아요. 만지면서 서면 보고 받았다는 지금 거예요. 몇 명이 지금 문에 지금 잠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머리 만지면서 서면 보고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사실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아주 불행한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네. 전부 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예요. 서면 보고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YTN을 보면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들은 다 TV 보고 울고 있었을 YTN을 때죠. 보고 있는데 YTN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면 보고 받았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버선발로 뛰쳐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거 그게 11시 23분 안 물을까? 당신 말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헛소리를
했냐라고 묻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그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그 질문 해도 뭐 모르겠다 그러겠죠. 제가 근데 그게 헛소리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잖아. 이거 더 경악할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머리를 직접 만졌다는 원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청와대는 부인합니다만 2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예,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침에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서 머리를 조금 이렇게 헝클어뜨렸다는 거잖아요. 이 옷이랑 안 맞다고. 이해가 안 가요. 헝클어뜨리는 거는 그러니까 헝클어뜨리는데 쉬워요. 20분 걸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번 대한 거죠. 이거 금방 제가 보기에는 헝클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연을 하지 마세요. 뭐 시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 김병기 의원님 커피 뿜었어 지금. 정말. 아니 근데 그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머리가 단정하진 않잖아요. 예, 삐져 있고. 예.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그럼요. 20분을 안 만져도. 그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약간 헝클은 건.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때문이라도 절대 7시간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7시간을 빼달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이지 법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못 구했을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뭐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심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거나 뭐 약에 취해 있을지 모르니까 밝혀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 게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직무유기인가요? 그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 새로 조사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냥 싫은 거죠. 야당이 하니까. 근데 그런 이유 가지고 이걸 빼라 그러는 것은 정말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좀 그 은큼한 게 있어요. 예, 뭡니까? 그 얘기하면서 막판에 황영철 대변인 격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관해서 오늘 그 강남에서 아마 중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독립이 안 되면 독립운동가가 처벌받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슨 논리야? 갑자기 그냥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요. 그거 뜬금없어요. 요즘 기승전문이라고 쭉 하고 무조건 마지막에 문재인 욕하는 거. 그게 새누리당의 전매 특허예요. 근데 오늘 이 머리 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새누리 비박들이 할 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주장하기가 싶어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정도 옛날에 되면? 그 인사 때 보면은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공무원 징계 업무 편람이라고 있는데 그 직무 이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징계가 있는데 그게 다른 공무원들은 다 직장 이탈죄예요. 직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국가정보원, 근데 군인은 직무 이탈죄거든요. 직무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직무 이탈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징계벌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직무유기죄로 봐가지고 형사처벌을 병과해요. 너무 그 말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직무이탈이 직무이탈을 넣을 걸 그랬네요. 직무이탈이 그게 뭐 간단한 죄가 아니라요. 직무유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무지 이탈하는 직무유기로 거. 보는 건데 하여튼 지금 뭐 근데 더 늘려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탄핵소추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기소중지자죠.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뭐 나 기소중지자라고 막 그랬는데. 보면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자른 거, 또 마음대로 공무원을 집어넣은 거 이런 거 다 큰 범죄인데 문제는 이게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수수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하고 헌법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뇌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 다음에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재벌들을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그 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 있었던 네 분 계속 같이 하는 거고요. 아마 이 2부는 오늘 녹음날이 날짜가 12월 7일이고요. 그 1부는 12월 8일 날 올라가고 2부는 12월 9일 자정에 올라가니까 운명의 날에 이 방송이 올라갑니다. 네.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한 10여 시간 흐른 뒤에 결판이 날 텐데 이게 정확하게 표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날 본회의가 2시부터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온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12시까지 저희가 거기서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할 거고 그러지 않고 다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2시 좀 넘어서 하지 않을. 안건이 하나라며요, 그날. 아마도 그럴 네. 거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그냥 아예 그 당론을
투표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자유롭게 다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표로. 그러면은 투표하기 전에 뭐 찬반 뭐 이 토론 같은 거 있잖아요. 없죠. 이 인사는 없지 않아요? 없어요. 보고만 하고 바로 해요. 네네. 예, 제안 설명을 하기는 네. 제안 설명만 하는데 찬반 토론이 없어요. 찬반 토론 없고 제안 설명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그때 그 조순영 의원이 제안 설명자로 돼 있었는데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내일 보고하고. 예. 네. 그 야 3당 합의로 올라간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각의 당안이 다 달랐는데 이걸 추합해서 한 건가요? 각각 당 안을 썼죠. 예, 국민의당 안이 있었고, 정의당은 정의당 안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께 있었는데, 이제 저희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헌법 위배, 법률 위배한 사항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그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오늘이죠. 새누리당이 제안을 왔는데, 이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 빼주지 않으면 이 참여 비박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심한 정도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근데 예. 첫 보도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나 탄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은 못 빼준다는 거죠. 국민의당도 이 제안이 갔을 텐데. 국민의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못 빼주겠다. 그 박지원 지금 이제 전 대표죠.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데 끝까지 세월호 7시간 못 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이 제안한 것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거를 어쨌든 공개를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공개한 것 같기도 해요. 여론에 좀 질타를 새누리당이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상호 머릿속까지는 이미 새누리당 비박이 언론에 공개했어요. 공개했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건 안 빼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빼주려고 해도 이게 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기존의 안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올려야 되는구나. 새로운 안을 과반에 도장을 찍어서 내야 되는데 그걸 171명 그 도장 찍은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걸 철회할 테니 도장을 다시 찍어다오 해야 되고 다시 150명 이상을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새누리도 그걸 알면서도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왜 그런 얘기했는지 전 제가 이해가 보기에는 뭐 철회하고 다시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모든 그 세 당이 다 당론으로 모든 의원한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빼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합의. 문제다. 예. 네, 정당성의 그렇죠. 문제죠. 그 정당의 네네. 합의를 얻을 네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제 한겨레 보도 또 뒤이어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머리를 네. 만졌다. 뭐 90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20분 이걸 갖다 걱정한다면은 탄핵되는 건 하지 문제 말죠. 없다. 네, 저는 문제 예.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 세 분은 이제 문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문제 없어야 됩니다. 세 분은 두 분은 초선이고 한 분은 원외 초선. 유일한 중진 의원. 예. 유일하게 중진 의원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하고도 또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는데요. 예. 제가 아는 그 여성 의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끼는 그 배반감, 배신감이 정말 아주 성추행당한 것 같다, 자기들이. 아, 새누리당 쪽에서도? 네. 자기가 성추행당한 것 같다. 그런 심정이다. 그래서 빨리 탄핵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비박이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4월, 6월 얘기했는데 정말 지난 토요일의 경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이런 예. 집회, 이런 정말 주권자들의 이 멋있는,
이런 외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래서 많이 역사책에 달라졌어요. 11월 혁명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탄핵 통과. 그리고 명예혁명? 아니 그리고 아름다운 혁명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저도 그 가서 정말 데모도 많이 하고 집회 참 많이 했지만 온 몸에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일요일 날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박이. 근데 그 토요일 날 그 집회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4월, 6월 얘기 나오고 대통령 담화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거의 2배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이 가결이 안 되면 정말 폭동이 날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파국으로 가는 거를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가 이제 막 시작인데 네. 파국으로 가는 거를 그 의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친박들도 좀 변해서 네. 뭐 제 바람은 압도적으로 됐으면 좋겠으나 네, 그래야죠. 어쨌든 탄핵은 될 거다. 네. 자, 더민주 브레인 최민희 의원님. 아니 저는요 어떻습니까? 선배 얘기를 제가 직설적으로 해보면 20대 국회 초기에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건 국회의원 자리 잃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 생각 한다고요. 네. 그리고 232만이 모였으니까 232표 정도로 그냥. 그리고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김상희 선배하고는 시민사회에 있을 때 2004년 탄핵 촛불을 같이 들었던. 네, 그때. 그때 탄핵 반대 촛불. 네, 탄핵 반대 촛불인데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왜 선배를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탄핵까지 가지 말게 하자는 시민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초기에 탄핵 촛불이 잘 조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탄핵된 날 우리가 2시에 집회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연단에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선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연설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8,000명 정도를 데리고 집회를 하고 그날 밤새 1,000명의 대호를 유지했다가 그 다음날 8만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민사회 선배 중에 가장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그때 잊을 수가 저도 없어요. 그때 뭐 위기였어요, 우리. 제 평생 시민운동 제가 오래 했지만 잊을 수 없는 정말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에 제가 전율을 느꼈지만 그때는 그 네. 분노로 온몸이 예. 다 그냥 그래서 불러서 단독으로 만나면서 돈 내라 하고 돈 걷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헌법상의 원칙을 다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뇌물이라고 부르건 뭐 직권남용으로 하건 상관은 없다는 건데 다만 뇌물죄를 저희가 중요시 보는 거는 2004년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네.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탄핵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작은 거긴 하지만 KD 코퍼레이션은 제3자 뇌물죄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검찰도 그렇게 보고 그건 있는 아주 걸로 딱 알고 떨어져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방송 나갈 때는 뭐 거의 끝이 났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결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일부에서 언급드렸던 탄핵 릴레이 뭐 탄핵 버스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한 40여 분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탄핵 촛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좀 설명해 주죠. 탄핵 촛불. 탄핵 촛불은 의원님들이 그 국회 계단에서 매일 하셨죠. 6시에서 7시 네.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탄핵이라고 쓰이는 글자처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고 네. 어제 그 같은 건 아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불 홍보단이라고 있어요. 예. 전국 돌고 있으면 지금. 네, 전국 돌고 있고요. 또 서명운동단 제가 네. 단장 맡아서 오늘 이제 강남역에 간 게 그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서명운동단과 그다음에 촛불 홍보단 두 개가 이제 현장을 다니는 그 활동이고요. 그럼 전국을 거기 다니면서 비아그라 홍보단 이렇게 되나요? 탄핵 의총은 뭐예요? 의총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비상의총을 10시 합니다. 탄핵 비상의총이죠. 제가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 10시에 땜빵 했잖아요. 뭘 땜빵? 땜빵 탄핵 포스터. 하셨어요? 그럼요. 아, 원회도 할 수 있구나. 제가 최초로 테이프를 끊었죠. 원회 이상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땜빵 2시간. 2시간이나? 선배 그게 2시간이었어요. 길게 했네. 뭘 주제로 하셨어요?
그냥 다 했죠. 다 뭐. 했습니다. 김선혜 왜 탄핵을 해야 선배까지. 되는가? 네. 아, 여기 보면 조승래 의원은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도 불렀다 그러고, 백혜련 의원은 그 검찰 공소장 강의를 했다 그래요. 민병두 의원은 고등학생 불러서 토크 콘서트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끌었습니까? 아니요, 첫 테이프는 이제 김영주. 최고위원들이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직자들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녁 9시에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저는 이 탄핵 그 발의안을 기초했으니까 주로 이 내용 설명하면서 예, 재미없었겠네요. 예, 아주 따분했다는 평입니다. 김영주 최고위원이 첫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두 분 혹시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아직 안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뭐 아니, 잠수가 잠행이 선배 안 하세요? 내일 10시인데. 내일 10시? 오전 10시? 네. 자, 이 방송 나오고 난 뒤겠네. 근데 아니, 이- 전이겠네. 아쉽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 네. 밤 사이에는 이제 김현 의원하고요, 진성준 의원하고 네. 예, 전 의원인데 몇 분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김광진, 김현, 진성준. 은수미연은 안 하나? 은수미 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왜 은수미연 좀 하지? 하면 좋겠어요. 원의 스타들이 출동했네. 긴급 수배해야 되겠네. 네. 내가 섭외. 은수미연을 좀 섭외를 해야겠구나. 네, 내일 좀 섭외해서 해달라고. 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네. 다 12월 9일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9일날 우리의 염원 또 국민들의 염원대로 탄핵이 200표 이상 받아서 통과가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 지금으로서는 지난 토요일 날 국민들이 워낙 힘을 모아주셔서요. 네. 좀 낮았죠. 230만 명. 23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비박들도 거기서 이탈하는 분위기였고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토요일 날 정말 집중 집회도 아닌데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낮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 정말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정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조차도 국회의원들이 저희 300명이 거의 뭐 200표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이게 만약에 뭐 200 몇 표. 이라는 얘기도 있고. 청와대에서는 20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로써 지금 또 청와대는 또 거짓말한 게 탄로났어요. 세월호 당일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관저에 간 사람이 없었다고. 간호장교만 뭐 각을 주고 그런데도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정원장이라는 분이 강남에서 청담동. 그죠? 네. 그래서 청와대까지 한 1시간 걸렸다는데 이 정말 그 자국 국민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1시간 걸린 그 미용실 원장을 불러서 뭐 20분이든 90분이든 머리를 만졌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일 내 자식이 지금 거기 빠져 있으면 거기 머리 만지고 2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튀어나가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그 겁니다. 시간을 네. 갖다가 얘기하는 순간 그 머리를 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요번 탄핵소추안에 다른 게 다 빠져도 그렇죠. 세월호 7시간은 못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 국민 감정이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뭐 진짜로 만약에 그걸 뺐다 견딜 수 있는 국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2년이 넘도록.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건 이겁니다. 나머지를 뭐 서면 보고했다, 뭐 했다, 뭐 전화했다, 뭐 우리가 뭐 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됐는데 아주 확실한 팩트는 요 시간에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가 보통 그 그건 혼비백산이라는 참을 수가 말을 없죠. 쓰지 않습니까? 혼비백산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혼비백산에 상황이. 머리를 갖다 2분 만져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2분. 그러니까 지금 2분 청와대 무슨 2분. 해병을 보면 20분이라고 하는데 네. 확실한 건 85분 그 미용사가 머물렀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머리 만졌으면 나머지 20분 1시간은 머리 뭐했냐. 만지면서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웃긴 근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머리를 만졌다는 머리 거잖아요. 만지면서 서면 보고받았다는 지금 거예요. 몇 명이 지금 문에 지금 잠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머리 만지면서 서면 보고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사실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아주 불행한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네. 전부 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예요. 서면 보고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YTN을 보면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다 TV 보고 울고 있었을 YTN을 때죠. 보고 있는데 YTN에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면 보고 받았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버선발로 뛰쳐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가. 그게 11시 23분에 김장수 실장이 전화. 전화를 해서
315명이 아직 배 안에 gat혀 있다, 못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머리 만지신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3시 20분부터잖아요. 지금 예. 머리 만지기 시작한 게. 그 전에 이미 그 315명이 네. 지금 그렇죠.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 거의 정말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아무도 손에 정말 일도 못하고 텔레비만 쳐다보면서 울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종편 한 출연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야. 다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의혹처럼 약물에 취해 있었다면 이렇게 더 차라리 아프지 난 않아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난 난 거예요. 솔직한 얘기. 예, 약물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했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그렇죠.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게 2개 아니에요. 하나는 뭔가 하여튼 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마취를 대고 있다거나 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합쳐진 상상할 수가 건 없어요. 아닐까요? 합쳐진 거.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5시 제가 어제 되게 답답했던 게 어제 5시 15분에 그러니까 왜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했냐 대통령이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발견하기 힘든 어려운가요? 건 그 말을 왜 했냐고 왜 김기춘한테